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0일, 여전히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국제오픈도어 선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한 결과 2년 만에 북한이 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디지털 박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등 기독교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설과 추석 등 명절이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해온 미래목회포럼.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설을 맞아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80일. 정치권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를 비롯한 성공회 사제들이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감사 성찬례를 드렸던 성공회 사제들이 다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가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입니다. 교리와 또 교파와 또 교회의 어떤 전례적 전통과 상관없이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아파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이 현장에 더 많이 와서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회 사제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진상이 잘 조사가 되고 또 책임질 사람들의 책임을 지고 또 함께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성공회가 용산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유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연대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성공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고 또 이제 이태원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또 중간에서 자칫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자리 역할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 힘으로 저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벌써 저희가 무너졌을 겁니다. 고 이민아 씨 아버지 이종관 씨는 이경호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종관 씨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진정한 사과와 성역 없는 엄격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소통 보장,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종관 씨는 이어 다시는 이 같은 참사로 자식을 먼저 보내고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는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돕겠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와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가 오늘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전 세계 박해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북한이 다시 기독교 박해 국가 1순위로 오르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박해가 확산되는 등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 약 3억 6천만 명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억 1,200만 명은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의 와해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기독교 박해 국가가 1993년 40개 나라에서 2023년엔 76개 나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기독교 박해가 놀랄 만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독교 박해 상위 50개 나라에선 북한이 역대 가장 높은 박해 지수를 기록하며 다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통제는 의료적인 목적만이 아닌 정권의 안정과 사상적인 통제를 위해 강력하게 활용됐다며 최근 새로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시행하며 더욱 가혹한 위협과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내에서 성경책이나 예수영화 등 기독 미디어 시청 및 공유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사례들, 그리고 지하교회 비밀 예배 모임이 적발되어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지난해 박해지수 1위를 기록했던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9위로 하락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는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최근 종교적 이유보단 정치적 탄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변함없는 기도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또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교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이른바 디지털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독교 억압 모델이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 인도 등 권위주의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안에서 그 IT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13억 인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용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용평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라는 모든 부분이 다 그게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거리주의 국가들은 보니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밖에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선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폭력이 거세지면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큰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교적 박해가 덜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기독교인이 카르텔 활동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을 중심으로 박해가 증가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오픈도어와 KWMA는 이번 자료를 단순히 통계로만 접근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 선교지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후원하는 일에도 더욱더 적극적이 되고 선교사들도 그 지역에서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교회, 현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더 선교에 더 인벌브되고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의 동기부여를. 한편 오픈도어 선교회는 극한 박해에 직면한 50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50일 기도책자를 발간했다며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로서 박해와 차별 속에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하실 생각에 마음이 많이 설레실 텐데요. 미래 목회 포럼이 이번 설에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승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광교회. 서광교회 교인들은 매해 명절이면 고향교회를 방문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서광교회 이상대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고향교회 방문을 적극 권장합니다. 고향교회가 없으면 대도시교회도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도시교회는 점점 왕성해 가는데 이 왕성해 가는 것이 도시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판을 좋게 깔아줘서 그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가 성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만이라도 설, 추석 명절 때만이라도 농어촌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면 한국교회가 같이 살지 않겠는가. 교인들 역시 1년에 2번이지만 고향교회를 방문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역시 고향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향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정말 고향교회가 없으면은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없고. 서광교회는 명절을 앞두고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 고향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또 명절에 고향교회를 방문하면 교회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담임 목사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명절이 있는 주일이면 서광교회 본당도 많은 자리가 비지만 이상대 목사는 개의치 않습니다. 명절 때 되면 그냥 텅 빈 상태. 맨 처음에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대도 뭐 반 이상 떨어져 나가지 뭐. 그런데 맨 처음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결국 농어촌 교회가 죽게 되어지면 도심교회도 죽는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상생해야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명절 연휴 중에 주일이 있으면 교인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출석교회에서 드리는 걸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주일 예배는 출석교회에서 드리고 고향에 내려가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명절에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위해 매해 설과 추석 고향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더욱 많은 교회가 참여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차기 대표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6일까지 대표회장 입후보자 접수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대표회장 선거가 어려워짐에 따라 총회를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사순절을 맞아 오는 5월까지 필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컴패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을 주제로 묵상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컴패션 담당자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필사 노트는 컴패션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어린이들의 식료품과 영양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본교회가 아동복지시설에 미라클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미라클박스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본교회 교인들의 1:1 매칭을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교인들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더 자유롭게 정하도록 선물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교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어제 제42차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기환연의 사업 목표는 창조세계 극복이라는 데 공감하고 2023년에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녹색교회 사업 활성화,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운영, 기환연 연중 캠페인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기환연은 오는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확정하고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추대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굿피플이 음력 설을 앞두고 저소득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사랑의 희망박스는 5억 원 규모로 참치통조림과 육가공품, 간편조리식품 등 21종 36개의 식품을 담았습니다. 굿피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사랑을 가득 나누는 설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희망박스를 준비했다며 굿피플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피플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외 취약계층에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해왔으며 지금까지 24만 6천 박스, 모두 229억 원에 달합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최근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제68회기 2023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대회에는 6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회학교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성경 고사와 성경 암송, 찬양, 경연 등을 벌였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무지개 상자 사업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이 실질적인 자기 효능감 증대와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미술 교육과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봄 프로젝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한국기독교 사형제 폐지운동연합회가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지 올해로 26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